안녕하세요, 그냥요입니다. 자, 오늘은요, 어제 제가 에릭하고 구루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느꼈던 점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에릭이 소개해준 그 세 사람의 구루들은 빌 그로스, 그리고 제프리 건들락, 그리고 앙두랑 이런 사람들인데요. 이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단어가 있었는데 그 단어가 바로 레짐 체인지라는 말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찾아보면 이게 정권 교체 뭐 이런 표현도 되지만 국면이 전환됐다 이런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다시 그냥 좀 더 쉽게 말하면은 세상이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환경이 너무너무 바뀌어가지고 그동안 구루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투자자들, 거물들이 나 이제 이거 안 해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빌 그로스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1조 달러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운용할 정도로 채권 시장에 정말 투자를 많이 했던 사람인데 나 이제 채권 안 해, 나 주식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혹은 앙두랑이라는 친구는 원유의 대장이라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도 나 원유 이제 투자 더 이상 안 해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왜 그런 일이 생겼냐 그러면 내가 과거에 했을 때 성공했던 그런 방식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나 그냥 이거 안 하고 딴 거 할래 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스테판 커리가 나오면서 농구에서 이런 일이 생기죠. 농구에 여기 3점슛 라인이 있고요. 여기에 자유투 라인이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래서 과거에는요, 슛을 쏘는 위치를 찾아보면은 이런 데서 이제 많이 쐈다고 해요. 이런 데서 슛을 많이 쐈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쏘고, 이거 가끔 이제 3점슛도 쏘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었다라고 한다면, 요즘에는 이 분위기가 스테판 커리 때문에 많이 바뀌었다고 해요. 어떻게 바뀌었냐? 야, 슛을 쏠 거면은 확실하게 골 밑에서 적중률이 높은 데서 쏘던가 아니면 3점슛 이런 분위기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양극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대충 아무 데나 싸가지고 넣자라는 개념이 아니고 철저하게 확률을 높이거나 기대값을 높이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NBA 농구에서도 이런 식의 변화가 있을 때는 사람들이 반드시 이런 데서 슛을 쏘는 게 아니고 3점 슛을 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거나 아니면 키가 더 커서 뭐 덩크슛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투자 환경도 너무너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 바뀐 환경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적응하지 못하면 이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투자 환경이 바뀐 세 가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속도입니다. 자, 속도라고 하면은 무슨 말인가 생각이 드실 텐데, 제가 사실은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진 직후에 딜링룸에서 일을 할 때 사례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당시에 이제 2009년, 2010년 이때쯤인데요. 금융위기 직후인 거죠. 근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야간 데스크라는 게 있었습니다. 야간 데스크. 근데 여러분, 딜링룸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와, 뭔가 화려하고, 그리고 막 모니터도 정말 많고, 최신의 정보를 가장 빨리 알고, 개인 투자자들은 근접할 수도 없는 그런 정보를 얻는 사람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 야간 데스크를 하면서 제가 했던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드릴게요. 그때 한 7시 반, 그리고 이제 9시 반쯤까지 이제 야간에 일을 하면서 있다가, 9시 반이 되면 블룸버그에서 제가 지금 환율이 이 정도고 N달러 환율이 이 정도고 금리는 이 정도구나 라고 해가지고 문자를 보내줬습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여러분? 2009년에도 야간 데스크 딜링룸에 있는 분들도 그 정도의 정보밖에 얻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은 어떤가요?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언제든지 핸드폰을 열어가지고 환율 이렇게 되고 있네? 엔비디아 주가 이거 올라가고 있네? 빠지고 있네?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세상이 불과 10몇 년 만에 너무너무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용어가 뭘까 생각해 보다가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용어는 이겁니다. 밈이라는 단어인데요. 자, 이 밈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진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진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전자를 의미하고요. 이 앞에 셀피시라는 단어를 붙이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이 나오는 거죠. 리차드 도킨슨이 이 책을 쓸 때 왜 유전자 앞에다가 이기적인이다 라는 표현을 붙였냐면요. 사실 보면은 할아버지가 있고요. 그 밑에 아빠가 있고, 그리고 뭐 딸이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할아버지에 있는 유전자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아서 다음 세대인 아빠까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이기적으로 행동한다. 엄청나게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친다 라는 의미에서 진 앞에 셀피시라는 단어를 붙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바로 종적인 의미에서의 정보 전달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킨슨 박사님이 이게 종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려고 하는 힘이라고 한다면 이걸 횡적인 건 없을까? 아, 있을 것 같은데? 그걸 그러면 밈이라고 해볼까? 라고 해서 태어난 단어가 밈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말씀드린 대로 정보 이동 속도가 워낙 빨라지다 보니까 이 밈이라는 것의 중요성이 정말 커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적으로 정보가 이동되는 것이 아니고 횡적으로 정보가 이동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면 딱 여러분이 요즘에 소비하고 있는 컨텐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짧아야 되고요. 그리고 쉬워야 되고요. 그리고 자극적이어야 됩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정보들이 밈이라는 측면에서 정보가 더 빨리 전달되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투자의 세계에서도 이 밈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일들이 여기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돈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009년 이때 당시하고 비교했을 때 아이폰이나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우리가 정말로 정보의 접근성이 빨라졌다라는 것과 동시에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돈이 너무 많이 풀렸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이때 이후로 주식시장에서 이게 격언처럼 불리는 말이 생겼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bad is good 이라는 용어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 용어를 듣고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경제가 안 좋으면 있잖아. 가로 열고 연준이 도와줄 거기 때문에 주식이 좋을 거야 라는 설명이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래서 그래, 경제가 안 좋으면 주가가 좋을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속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잘 보시면 과거에는 경제라고 하는 펀더멘탈이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면 이것을 따라서 주가도 올라갈 때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경제가 이렇게 박살이 한번 났죠. 그러니까 주가도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후로 경제가 이렇게 회복이 되고 있는데 경제가 회복되는 것과 관계없이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주가가 더 많이 오르고 심지어 bad is good이라는 거를 10년 이상 누적되다 보니까 주가의 흐름은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점점 격차가 벌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이 격차가 너무너무 커서 이게 아무리 움직여봐야 영향을 주기가 너무 어려울 정도로 격차가 커졌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비유를 뭘로 할까 하다가 이 얘기를 하지 말까? 그냥 한번 해볼게요. 네. 사실은 제가 이제 와이프를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조금 더 좋아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만났을 때 제가 이렇게 했었거든요. 나름대로 저 나름대로는 플러팅을 한다고 해가지고 좀 좋아하는 척을 했다가 아니야 이렇게 아니야 또 좋아하는 척 했다가 이게 일종의 이제 밀당을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결혼하고 물어보니까 제가 그런 밀당을 했다라는 거를 전혀 몰랐더라고요. 왜 그랬냐라고 하니까 너무 격차가 벌어져 있어서 제가 밀당을 열심히 했는데 끈이 너무 느슨했던 거죠. 즉 다시 말하면은 지금 시대에는 과거에는 모르겠지만 지금 시대에는 펀더멘탈이라는 것과 주가의 괴리가 너무나도 커져 있어서 이 펀더멘탈이 주가에 영향을 주기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은 우리가 경기 침체를 이야기하든지 무엇을 얘기할 때 채권 시장에서 우리가 힌트를 찾곤 하거든요.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는 아무래도 돈 많은 그런 전문 투자자들이 많아서 이 사람들이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계산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내놓은 결과가 야, 단기 금리가 높은데 장기 금리가 이렇게 낮아? 이거는 경기 침체 신호네 라고 해가지고 항상 이 채권에서 나온 신호들이 미래를 예측하곤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보면 채권 시장에서 나오는 신호들이 전혀 예측력이 없어졌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설명력이 너무 떨어졌다라는 거죠. 이유가 뭔가 생각을 해보면 아주 이것도 간단한 것 같아요. 채권은 결국에는 경제의 상황, 인플레이션 상황 이런 것들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요즘에 아시는 것처럼 야, 미국에서 지금 채권 발행 얼마나 안 되느냐? 야, 옐런이 어떻게 한대? 돈 많이 빌린대? 조금 빌린대? 이런 식의 수급 논리가 더 많은 영향을 주다 보니까 채권 시장에서 나오는 신호가 경기 침체를 예상하거나 미래를 예상하는데 소용이 없어졌다라는 거죠.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펀더멘탈과의 괴리가 너무 벌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금융시장이 미래를 예측하는데 무용지물이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풀린 것이 문제라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 AI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작년 11월과 12월에 있었던 FOMC 회의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사실 저도 이 당시에 FOMC 회의를 할 때 파월 의장이 연설하는 내용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 왜 이러지? 갑자기? 왜 이렇게 금리를 내리겠다고 그냥 난리 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이거 파월 이거 정치적이네 이거.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파월이 갑자기 금리 인하 많이 할 것처럼 얘기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연말부터 해가지고 야 금리 인하 더 많이 하겠다 더 많이 하겠어 한 3번에서 4번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올해 1월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있었던 FOMC 회의에서는 에이 금리 인하 못하겠네 한 번이나 할까 말까 이런 식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사실 생각해보면 야 금리를 내린다고 하니까 주가가 오를 것 같은데 실제로 주가가 올랐죠. 그런데 이 구간부터는요 사실 금리 인하를 안 할 것 같으면 주가는 빠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더 많이 올랐죠. 왜 올랐을까요? AI 때문인 거죠. AI로 가려는 힘이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못할 것 같은데 라는 것들이 전혀 소용이 없었고 AI가 다른 신호들을 만들어 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AI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은요 금리 인하 못하겠네 아이고 우리 힘들어서 어떡하나 라는 것을 반영하면서 주가가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격차들이 워낙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 격차가 줄어드는 과정에서 최근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는지도 설명을 드린 바 있었죠. 즉 다시 말하면 속도가 너무 빨라졌고 돈 때문에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져서 이제는 느슨해진 끈처럼 영향을 주기가 너무 애매해진 그런 상황까지 와버렸다. 그리고 AI 때문에 이마저도 정말로 괴리가 너무 커져가지고 정신이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만큼만 해도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한 명이 더 나옵니다. 바로 트럼프인 거죠. 자, 이번 주에 트럼프와 바이든의 첫 번째 TV 토론이 있을 예정인데요. 얼마 전에 올인이라는 팟캐스트에 나와서 트럼프가 했던 그런 발언들을 보신 분들의 후기를 보니까 트럼프 좀 많이 바뀐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서 준비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정말 똑똑하고 그런 것 같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TV 토론이 있은 후에는 트럼프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이미 지금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물론 트럼프가 될지 바이든 될지 지금 상황에서 누가 알겠습니까? 하지만 11월 대선을 앞두고 이 트럼프라는 이슈는 앞으로도 꼭 챙겨봐야 되는 이슈니까 저도 그냥요든 아니면 속보요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요, 세상이 바뀌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뀌든 속도든 돈이든 AI 때문에든 이렇게 바뀐 투자 환경에서 적응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고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남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냥이었습니다.